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한국군이 보여준 행동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르비시 외곽에 위치한 토락마을은 쿠르드족 1,800명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2005년 자이툰 부대가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주민들이 차가운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쿠르드족은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민족을 경계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자이툰 부대는 이 마을에서 의료 지원과 시설 보수, 구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22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초등학교 담장도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자이툰 부대가 이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는 초등학교 교실에 웰컴 코리아 친구들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임시진료소 앞에는 500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주민들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주민들도 많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한국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군은 2만 명이 넘는 현지인을 치료해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라크 현지인들은 자이툰 부대에 대해 한국군은 신이 준 선물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자이툰 부대 같은 작전을 펼치라며 벤치마킹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20여 개 나라 가운데 한국군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2003년 미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전을 개시해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분 없는 참여는 안 된다는 것과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쪽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투 목적이 아닌 평화 재건군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00여 명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자이툰은 이라크인들이 즐겨 먹는 올리브를 뜻하는 말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병원 운영을 통해 진료 5만 건, 수술 700건을 진행했고 고아원, 양로원 등 20개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학교 58개를 신축했고 우물 83개를 만드는 등 재건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2년여간 1만 5천 명이 이라크를 다녀왔으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라크 주민들에게 군대가 공포의 존재였다면 한국군이 이런 인식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이라크에 방영된 허주는 시청률 80%를 기록하며 또 한 번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였습니다. 이라크 영부인이 친필 초청장을 보내 허준역을 맡은 정광열을 초대했을 정도입니다. 한국 맥주 인기도 덩달아 급증해 전체 수출국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 개선은 엄청난 건설 수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안은 2012년 역대 최대인 12조 원 규모의 비스미아 신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인구 60만 명을 목표로 주택 10만여 채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라크는 한국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적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극복했다며 이 같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시작된 이라크 내전은 또 한 번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라크를 떠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공사를 천천히 하는 슬로다운을 택하면서 이라크에 남았습니다. 결국 내전이 종료됐고 이라크 정부는 2018년 밀렸던 미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며 화답했습니다. 한화는 주택 3만 가구 이상을 준공해 이라크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현재 비스마야 신도시에는 입주 후 행복해하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건설되려면 앞으로도 6년 정도가 남았지만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라크 내전 종료 후 한국의 수준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장관도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2조 9천억 규모의 해수처리 플랜트 사업을 현대건설에 맡겼고 작년 10월에는 2조 원 규모의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도 발주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이라크 전쟁 중 현지에 끝까지 남아 신뢰를 보였기에 수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난달 30일 이라크로부터 3조 원 규모의 신항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경쟁 입찰을 통해 신항만 방파제 공사를 따낸 이후 현재까지 4조 2천억 규모의 계약을 싹쓸이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경쟁 입찰보다 훨씬 큰 수익을 안겨주는 수익 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작년 9월 이라크에 1만 8천회 분량의 진단키트를 기증하며 신뢰를 쌓는 등의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2020년에만 해외에서 5조 8,800억 원의 수주고를 올려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라크는 한국보다 4배나 크지만 국경선에 걸친 해변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바닷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알포신 항만을 세계 12대 항만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연결철도, 대우단지조성, 해군기지건설 등 대형 후속공사도 대우건설이 따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침매터널 공사까지 따냈는데 이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침매터널 공사는 육상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해저로 가라앉혀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대우건설은 초연약 지반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거가대로 침매터널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수심이 최대 48m에 이르고 물살도 상당히 강했지만 뚝심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나 일본 기술자들도 이런 악조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결국 이라크도 이런 능력을 믿고 2km에 이르는 침매터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작년 해외 수주는 351억 달러로 5년 내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수주 순위별로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입니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이라크에서 물어온 인프라 건설도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라크는 내전 피해복구 사업으로 약 303조 원을 투입하고 100만호 주택 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속적 신뢰를 얻어 더욱 도약하길 바랍니다.